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실전 뛰는 F-35 입으로만 최고라는 J-20 그게 중국 함정 홍해 투입 못하는 이유, 이런 주제와 미 해군성 장관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오너를 미 해군성으로 초청했다는 소식,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적극적으로 포용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는 소식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외신들은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이 F-35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싱가포르 국회에 보고하면서 미국 F-35 전투기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가 스텔스 모드로 작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있는 러시아의 방공망을 싹 탐지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미국이 F-35를 싱가포르에 팔기 위해서 전해준 몇 가지 정보 중에 하나일 걸로 외신들은 보도를 하고 있고, 그것은 F-35 전투기의 지상 탐지 능력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전투기의 레이더가 공대공 임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상에 대한 모든 목표물을 스캔을 해가지고 목표물을 탐지해서 확정하는 그 능력, 이것이 지상작전 능력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본 채널에서는 며칠 전에 미국이 러시아의 A-50 조기 경보기를 격추한 것은 공중 항모를 이용해서 무인 제트 전투기를 날렸고 그 무인 제트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서 미사일을 쏜 거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전문 블로거가 폭로한 내용이고, 러시아로서는 이런 미 공군의 작전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35 전투기가 그동안 돈 잡아먹는 하마다, 비싸기만 하고 성능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비난을 퍼붓거나 받고 있었지만, 이렇게 감쪽같이 러시아에서 지상목표 탐색 작전을 하는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중국은 최근에 인도의 라팔 전투기와 중국의 J-20이 모의 시뮬레이션 전투를 했는데, 중국이 라팔 전투기 17대를 격추하고 중국 J-20은 한 대도 격추당하지 않은 걸로 완벽한 승리를 한 걸로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J-20 전투기는 얼마 전에 태국의 그리펜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 훈련했을 때도 위치가 다 폭로됐었고 다 격추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중국은 J-20이 아니라 J-10이다 이렇게 또 둘러댔지만, 태국 공군은 J-20이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랬던 J-20이 한국이 에이사 레이더를 자체적으로 독자적 개발을 한 다음에 갑자기 중국 J-20의 에이사 레이더의 성능이 급격하게 발전했다는 사실들을 공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에이사 레이더를 다루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통신 시스템이 모두 화웨이 통신 시스템인 걸 감안했을 때 중국은 한국의 에이사 레이더 정보를 모조리 다 훔쳐 가지고 가서 J-20의 에이사 레이더 성능 개량을 한 걸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방문했던 미 해군성 장관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두 오너들을 미 해군성으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미 해군 잠수함의 후미 부분을 제작해가지고 그 모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하나오션에서도 하나오션이 잠수함을 건조하거나 구축함의 성능 개량을 했던 현장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미 해군은 당장 수적으로 중국 해군에게 밀리는 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 해군 함정의 정비 보수 유지는 한국과 일본이 담당을 하고, 미 해군은 신함정 건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함정들의 성능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수적으로는 미국 해군을 압도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정책을 실행할 수뿐이 없고, 중국 함정의 실제적인 성능은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 작전에는 참가를 할 수 있었지만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막는 작전에는 투입을 못한다는 겁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실제로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방공 미사일들이 그런 미사일들을 실질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지는 중국 자신도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있고, 미사일이 아닌 드론에 맞아서 격침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중국으로서는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인도는 중국과 대립하는 그
그런 외교적 전략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포용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다양한 협조를 시사했고 한국에게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지만 한국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룹에 속하는 것 자체를 꺼려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당장 중국은 망해가는 나라고 인도는 중국 대안으로 떠오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도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 구독을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